자, 그래서 여러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누가 여러분 삐지느냐? 여기 요 위쪽에 있던 여러분 무슨 산이 삐져요? 알록산이 삐져서 여러분 군사 20만 명을 가지고 장안에 쳐들어옵니다. 요거를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거를 따라해보자. 무슨 난이라 불러요? 알록산의 난인데 장난 아니야. 이때 얘기했죠? 당나라의 인구가 5천만인데 알록산의 난이 끝나니까 여러분 몇 명으로 줄어요? 3천만으로 죽어요. 몇 명이 죽은 거야? 2천만 명이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알록산의 여러분 직업이 당나라 장군이었던 무슨 사예요? 절도사죠. 그러면 얘 막으려고 여기 있는 누구를 불러들여요, 여러분. 또 다른 절도사가 등장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 싸우다 보니까 황당한 게 뭐냐? 무슨 거는 굉장히 약해져요. 왕권은 약해지고 여러분 갑자기 누가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절도사들이 왕보다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국사로 해볼게요. 고려시대 여러분 가장 높은 귀족이 무슨 귀족이 있었어요? 문벌 귀족이 있었죠. 얘네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죠. 이자겸, 김부식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문벌 귀족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화나요? 무신들이 화나죠. 그래서 여러분 1170년 고려 장군들 여러분 무신들이 뭐를 일으켜요? 정변 일으켜서 문벌 귀족 다 제거한 다음에 딱 100년 동안 누가 지배를 해요? 무신이 지배를 하죠. 이 무신이 고려 왕보다 힘이 셌죠. 똑같은 시대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외우자. 알록산의 난. 뭐라고요? 알록산의 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누가 떠요? 절도사가 떠요. 이 절도사가 우리 국사로 얘기하면은 무슨 신이야? 고무신이야? 무신이야? 무신이죠. 그러면 절도사가 여러분 떴다는 거는 위나라 때부터 봐봐. 위진 남북조에서 여러분 당나라 요 봐봐. 요거 280년에서 755년 몇 년간 여러분 거의 500년간 중국의 지배층은 무슨 족이었어요? 귀족이었죠. 근데 알록산의 난으로 이제 누가 몰락해요? 귀족이 몰락하고 여러분 960년 약 200년간 중국의 여러분 지배층은 이제 10번 무슨 사가 되는 거예요? 절도사. 무슨 사? 절도사가 되는 거야. 결국 여러분 당나라가 왜 망하느냐? 절도사 중에 하나가 배반 때려서 당나라 황제 죽이고 지가 나라 세우면서 여러분 당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 당나라 망할 때 가장 큰 타격을 준 건 결국 삐기삐기 무슨 기비? 양기비가 너무 누구를 키워준 거예요? 알록산을 키워준 거죠. 이 꼴로 무슨 사? 마법사야? 절도사야? 절도사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해보자. 당나라 장군을 무슨 사나 불러요? 절도사. 결국 알록산의 난도 누가 일으킨 거야? 절도사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돌고리 잘 들어봐요. 동돌고리죠. 630년에 강태종한테 망했다가 슬쩍 부활해요. 다시 돌고리 부활한 게 언제냐? 680년에 다시 슬쩍 돌고리 부활해서요. 엄청나게 누구를 습격해요? 당나라 습격해요. 그래서 이때 당나라 무슨 무호 때? 척천무호 때 돌골 때문에 완전히 무슨 붕? 막 멘붕이 왔던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돌고리 계속 괴롭히고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744년에 여러분 자 따라해보자. 위그르족이라는 유목민족이 등장해요. 무슨 그루? 위그르. 쟤네가 누굴까? 돌골 친척이에요. 같은 투르크 계통이야. 그런데 돌골이 여러분 제일 엄청 잘 나갔어요. 엄청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가 여러분 이 무슨 그루가? 여러분 위그르가 돌골을 아예 무슨 망을 시킵니까 여러분? 멸망을 시켜요. 이야, 그러면 잠깐 잘 나가던 돌고를 깐 게 같은 계통인 무슨 그루? 위그루가 된 거야. 그러면 당나라 여러분 이때가 무슨 태종이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현종이야? 당현종 입장에서는 되게 위그루가 고맙죠. 그래서 위그루랑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알록산의 난 때 완전 멘붕이 온 거야. 이때 당태종이 위그루에게 부탁을 해요. 그루야 위그루야 도와줘야 또 되게요? 이러면 위그루가 와가지고 절도사들 알록산을 많이 제거하는데 도와주는 거야.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당나라가 누구에게 또 아부해야 돼요? 위그루에게 모두 보내요. 화본공주도 보내고 여러분 엄청나게 끌려다녀. 한 몇 년간? 수십 년간 끌려다녀요.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이제 누가 짱이냐? 무슨 그루가 짱이 되는 거야? 위그루가 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자. 당나라 알록산의 난이 터졌을 때 당나라 도와줬던 민족은 돌고리예요? 위그루예요? 위그루. 무슨 그루? 위그루. 나중에
위구르만 빼서 또 따로 해줄 거예요. 근데 요거만 외워도 웬만한 문제는 풀어요. 자, 계속 유목민족의 4번 타자가 무슨 거리였어요? 돌고래였죠. 돌고래 계속 망하고 흥하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당나라 엄청 괴롭힐 때 여러분 깐 게 무슨 그루야? 위구르. 무슨 그루? 위구르. 그래서 돌고래 망한 건 누구 덕분이다? 위구르 덕분이다. 그래서 위구르가 알록산 남까지 막 진압해 주니까 당나라 황제가 쫄아서요 뭐냐? 아들도 인질로 보내고 공주도 보내고 또 위구르 애들이 엄청 당나라 막 베껴 먹어요. 그 나중에 또 지네가 내분나가지고 또 위구르가 딱 100년 있다 망해요. 그럼 위구르가 언제 망하느냐? 100만 더 해봐요. 840년쯤에 망합니다. 그래서 위구르가 딱 몇 년 가는 거예요? 딱 100년. 위구르 제국. 민족은 아직도 남아있죠? 위구르. 아이고, 어떻게 피곤해서. 잘 조느라. 뭐가 변한 것 같아. 방금 전 시간이라. 왜요? 뭐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시끄러워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 그래서 돌고를 깐 게 누구라고요? 위구르. 알록산에 난 때 당나라 도와준 유목제국이 누구라고요? 위구르. 그래서 당나라가 위구르에 공주도 보냈어요. 무슨 공주? 화봉공주. 아마 하만공주 맞죠? 하만공주. 맞죠? 하만공주. 나중에 써줄게요. 자, 됐어요. 그러면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이건 아닌데 이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죠. 그렇죠? 자, 볼게. 하나 또 야사 얘기해 줄까? 네. 재미해요. 수업에 관심이 없어. 다들 이렇게 하다가 야사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돌고래, 니네 돌고래, 묵철, 묵특, 묵철 카간인가? 묵철 카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돌골 최고의 황제야. 막 토본도 까고 다 까고 막 당나라 막 쫄아가지고 있는데 거의 징기스칸급이야.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유목민족을 정복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 타고 멀리 나온 거야. 그것도 혼자. 야, 대통령이 산책할 때 혼자 나가셔야 돼? 경호원이랑 같이 나가야 돼? 경호원이랑 같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당나라는 막 쫄아있고 막 옆에 있는 토본 막 위구르 막 얘한테 막 안 돼요. 거의 징기스칸급이야. 근데 너무 전쟁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서 혼자서 말 타고 막 가다가 우연히 당나라 군사를 만난 거야. 우연히. 그러니까 당나라 군사가 너 누구야? 하니까 나 안 하겠지. 난 나야! 이거 어떻게 해요? 당나라가 죽여버려요. 뭐가지 따고 봤더니 뭐야? 돌골 황제인 거야. 이 순간 이제 돌골이 마탱이가 가요. 그래서 당현종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여러분 그냥 내가 이거야. 선생님이 산책 갔다가 우연히 김정은을 발견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사인 받진 않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그나마 니네 그 돌골이 유일하게 유목제국 중에 뭐 만들었어요? 문자 만들었죠. 자, 유목민족 중에 최초로 문자 만든 게 무슨 골이야? 돌골이죠. 그러면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좀 몰락했다가 그 왕자가 등장하는데 그 왕자가 누구냐? 퀼태긴이라는 왕자야. 이 사람이 잠시 또 부활해서 잘 이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야, 중국의 문화 배우지 마. 돌골의 문화를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돌골 문자로 700 한 몇 년쯤에 여러분 뭐를 써요? 퀼택인 무슨 석을 써요? 비석을 쓰는데 잠깐만 이게 약간 헷갈려요. 전인지 훈지 약간 헷갈리는데 여하튼 요 퀼택인 비석도 결국 누가 쓴 거야? 돌골이 쓴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겠죠? 됐고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됐어요. 자, 돌골이 문자가 왜 남아있느냐? 돌골의 왕자인 퀼택인 뭐라고요? 퀼택인이 비석을 만들었다. 퀼택인 비석 뭐라고요? 퀼택인 비석이에요. 그럼 이제 본 게임이야. 재민이를 없니? 배고프지? 오늘 아침에 선생님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자 볼게요.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당나라가 잘 나갈 때는 무슨 영이 잘 지켜져야 돼요? 율령이 잘 지켜지면 해볼게. 백성들에게 똑같이 땅을 줬죠. 무슨 제? 균전제. 그러면 균전제는 두 개로 구분되죠. 어떻게? 죽으면 반납한다? 구분전. 영원히 가질 수 있다? 영업전. 자, 그러면 균전제 하니까 세금도 여러분 똑같이 내죠. 무슨 조가 돼야 돼요? 조용조. 그리고 세금도 내고 반드시 농부는 어디를 가야 돼요? 병사를 가야 되겠죠. 무슨 제? 부병제. 요게 잘 지켜질 때 바로 여러분 당나라의 무슨 기가 되는 거예요? 전성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55년에 중국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여러분 무슨 산의 난? 알록산의 난으로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제 무슨 건이 약해져요? 왕권이 약해지고
알록산이 죽었지만 알록산을 진압한 여러분 누구의 힘들이 겁나게 세져요. 절도사의 시대가 되죠. 그러면 절도사의 시대가 됐다는 건 여러분 이제 알록산의 난으로 중국을 500년간 여러분 이끌었던 무슨 귀족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문벌 귀족의 500년 전성기가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배운 거 잊지 말자. 알록산의 난 때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거야? 무슨 구루? 위구르가 도와줬죠. 그렇죠? 그럼 이 위구르는 첫째 무슨 고를 멸망시켰어요? 돌고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렇죠? 돌고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굴 도왔어요? 당나라 도와서 당나라한테 여러분 무슨 공주까지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화번 공주까지 이렇게 여러분 먹기 시작을 했죠. 됐어요. 그러면 알록산의 난에 여러분 되자마자 이제 누가 짱이야? 이제 황제보다 누가 힘이 세요? 장군들인 절도사죠. 자, 제일 먼저 이제 뭐가 파괴돼요? 율령이 파괴돼요. 왜냐? 야, 내가 장군인데 왕보다 세. 법 지키겠니? 안 지키겠니? 법 안 지키겠죠, 여러분. 그러면 율령이 깨지면서 이제 절도사가 자기의 힘을 믿고 마음껏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여러분 전두환이 등장한 거야. 여러분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들 막 교특위에 막 공수부대를 막 죽이고 했죠. 그거 법에 의한 거야? 지 멋대로 한 거야? 지 멋대로 한 거지. 뭐가 두렵지 않았던 거야?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이 절도사와 그 부하들이요. 제일 먼저 역사의 공식이죠. 왕보다 특정 세력이 겁나 세면 제일 먼저 누구를 건드려요? 농민이죠. 농민 건드려서 뭐로 만들어요? 노비. 땅 빼앗죠,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균전제가 무너져요. 왜? 율령이 무너지니까 절도사와 그 부하와 친척들이요. 농민의 땅을 뺏어서 지가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균전제가 무너지고 대농장. 여러분 무슨 원이 등장합니까? 장원이 등장하는 거야. 요 장원을 국사에서는 무슨 농장이라 불러요? 대농장. 세계사에서는 무슨 푼디움? 여러분 라티푼디움이라고 나누죠.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항상 대농장이랑 라티푼디움 나오면 조금 있다가 반드시 게란이야 밀란이야. 밀란 터지고 여러분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여러분 이제 균전제가 무너지니까 야, 내가 1년에 1억 벌다가 땅 뺏겨서 거지 됐어. 세금 낼 수 있니 없니? 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안사의 알록산의 난 끝나자마자 조영조가 깨지고요. 별로 안 좋은 게 생겨요. 자, 10번 해볼게요. 무슨 법? 양세법. 해보자. 양세법은요, 일단 기준이 뭐냐? 이게 되게 안 좋아요. 무슨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야. 잠깐만, 누가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내고, 10,000원 많이 내고. 아니죠. 야, 조용조 때는 균전제라 모든 백성이 다 연봉이 1억이었어. 그런데 양세법 한다는 건 뭐냐? 100명 중에 90명이 거지가 된 거야. 몰락을 하고 10명만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양세법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가 무슨 차가 커진 거야? 빈부차가 커진 거지. 오히려 안 좋은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양세법이 양세법이냐? 봄과 가을에 양쪽으로 2번 걷는다. 그러면 봄과 가을에 걷는 건데 재산 정도인데 원칙은 뭐예요? 동전으로 내야 되는데 동전이 없으면 여러분 당연히 뭐로 내겠어요? 곡물이나 비단 같은 옷감으로 내겠죠.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명나라 1500 여러분 80년대 명나라 임난 터지기 여러분 전까지 가요. 거의 몇 년간 쓰이는 거예요? 거의 몇 년이야. 그러면 1000년간 쓰이는 거야. 양세법이. 그만 볼게요. 당, 그 다음에 송, 원, 명나라 중간까지 여러분 거의 1000년간 중국의 세금은 5번. 무슨 법? 양세법. 자, 작년 동산 사람 위해서 양세법이 나중에 1580년 명나라 재상이었던 무슨 거정? 장거정의 개혁에 의해서 무슨 편법? 일조 편법으로 바뀌죠. 일조 편법은 곡식으로 걷는 게 아니라 뭐로 걷어요? 편하게 은으로 걷는 거야. 몰라도 돼요. 올해 처음 한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또 해줄게요. 자, 됐고.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니네 연봉 1억씩 벌다가 갑자기 거지가 됐어. 땅도 뺏겼어. 군대 가겠니 안 가겠니? 군대 안 가죠. 집도 없어. 매일 떠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슨 죄가 안 돼 이제? 부병제가 안 되죠. 왜 안 돼요? 균전제, 땅 뺏겼죠. 돈도 없죠. 떠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서 야, 너 일로 와.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군사해. 왜요? 너 농사도 못 짓고 갈 데가 없잖아. 내가 돈 줄 테니까 와서 용병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병제가 깨지고 모집한다.
돈 주고 병사를 모집한다. 여러분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모병죄. 그러면 모병죄랑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주고 싸운다. 무슨 병이라 불러요? 돈 주고 싸운다. 용돈 주고 싸운다. 무슨 병? 용병죄가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잠깐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인데 부병제가 더 싸움을 잘할까? 모병제가 잘할까? 한번 좀만 생각해봐요. 이런 걸 해야 재밌어요. 역사는. 여러분 고대사, 서양사든 동양사든 무슨 사든 기본 일반적으로 농민이 병사가 돼야 잘 싸워요. 왠가 해보자. 내가 니네 아빠야? 싫어요? 자, 내가 니네 아빠인데 군대를 갔어. 국경지대 가서 내가 탁 보초를 서고 있는데 외적이 쳐들어와. 열심히 싸울까 안 싸울까? 열심히 싸우죠. 왜? 내가 대충 싸우다가 지면 뚫려가지고 우리 집 낙찰당하겠죠. 우리 딸내미를 잡혀가겠죠. 내 농토 불타겠죠. 그리고 열심히 싸워야지 살아남아야지 제대하면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도 보고 농사도 짓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농부는 의외로 싸움을 잘해. 왜? 지킬 게 있잖아. 내가 대충 싸우면 나 죽으면 우리 집안 망하는 거죠. 또 내가 뚫려버리면 여러분 우리 마을 불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잘 싸워. 근데 봐봐 모병제 용병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이때는 거의 동네 노숙자 불황자들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월급 한 200만 원 준다고 쳐보자. 그런데 적이 거대해.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뭐 가족도 없고 집도 없어. 내 몸이 다야. 그럼 열심히 싸우겠니 도망가시겠니? 유리할 땐 싸우겠지만 불리하면 여러분 도망가겠죠. 여러분 왜? 지킬 게 없잖아.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싸울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슨 죄가 더 세요? 부병제가 훨씬 세고 용병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길 때는 용감한데 질 땐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뭐가 특기야? 민간인 학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돈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당나라가 망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 세계사에도 겁나 단골 문제죠. 동사에서도 요걸 모르면 나중에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겁나 잘 나오고 어디 단골 문제예요? 내신 단골 문제지. 무조건 이거 여러분 쓰게 하잖아. 그래서 외울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어요? 자, 해볼게. 이제 딱 한 번 하고 영원히 안 할 거야. 어쩌면 할 수 있죠. 내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끝이야. 천천히 해보자. 당나라. 율령이 잘 지켜질 때 백성들에게 땅을 줬죠? 균전제. 구분전, 영업전. 근데 균전제 시작이 어디예요? 북이. 그리고 돈을 똑같이 세금 냈죠. 무슨 조? 조영조. 그리고 군대까지 갔죠. 무슨 제? 부병제. 이 모든 걸 바꾼 게 연도 외우자. 755년 알록산의 난. 뭐라고요? 755년 알록산의 난. 알록산 직업이 뭐예요? 어떤 애는 삼수생이래요. 그게 아니라 제수생이 아니 제수생이 절도사죠. 그러면 알록산 이후에 절도사가 절차 막았으니까 무슨 귀족이 몰락해요? 문벌 귀족이 몰락하고 이제 200년 동안 중국의 지배층은 뭐가 되는 거야? 절도사. 근데 알록산의 난 때 당나라 도와준 유목민족이 있죠. 한그루야 위그루야? 위그루. 야 이거 그렇지. 아인그루트. 됐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위구르의 업적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돌궐. 위구르가 당나라 도와준 다음에 계속 무슨 공주 받아요? 화봉공주 받고 당나라가 한 50년간 눈치 봐요. 뭔지 아시겠죠? 위구르. 자 그러다가 율령이 깨지면서 절도사가 힘이 세지고 자 해보자. 균전제가 깨지면서 대농장을 동사에서는 뭐라 불러요? 장원 대농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조용조가 아니라 5번 무슨 세법이 돼요? 양세법. 무슨 세법? 양세법. 그 다음에 부병제가 아니라 무슨 제가 돼요? 모병제.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해보자. 자 조용도 대신에 양세법은 양쪽으로 세금 걷는 거죠. 봄과 가을. 몸무게 정도야? 재산 정도야? 재산 정도. 그쵸? 그리고 원칙은 화폐지만 사실상 뭐로 냈다? 곡식이나 화폐로 냈다. 요 양세법이 거의 몇 년간 쓰여요. 1000년간 쓰이다가 명나라 때 장거정이라는 정승이 전국의 토지를 측량한 다음에 야 양세법 폐지하자. 이제 곡식으로 걷지 말고 간단한 은으로 걷자. 1조 편법. 나중에 해줄 거예요. 무슨 편법? 1조 편법.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봐봐. 요렇게가 지금 무슨 난이에요? 자 알록산의 난인데 누가 물어봐. 선생님 어떤 책에는 알록산의 난을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이게 뭐냐? 알록산이 반란 일으켰다가 황당해요. 알록산의 아들이 알록산을 죽여요. 그러니까 알록산의 부하인 사사명이 알록산의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사명의 아들이 사사명을 죽여요.
이거 완전 무슨 가루예요, 여러분? 콩가루죠. 그래서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켰다. 그래서 안사의 난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알록산의 난이랑 같은 말이 무슨 사의 난이에요? 안사의 난. 안사 친구가 누굴까? 더러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거 끝나고 점심이죠. 아니, 너무 더러워. 아니, 이거야. 안사의 난 친구가 뭐 설사에 여기 하려고 했었거든. 안 해보자. 자, 여기야. 그런데 여러분, 알록산에 난 이후에 중국의 당나라 황제는 힘이 계속 세지고, 세진데 힘이 약해지고, 여러분,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 무슨 도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절도사가 계속 되는 거야. 아니, 나 미쳤나봐. 배고파서 그래요. 절도사가 힘이 세져요. 그러면 편하게 해봐. 모든 역사의 공식이에요. 왕보다 특정 세력이 되면 율령 깨졌죠. 균전제 깨졌죠. 뭐야, 여러분, 조용조 깨졌죠. 부병제 깨졌죠. 그러면 요 절도사가 누구만 지금 계속 괴롭히겠어요? 농민 괴롭히겠죠. 땅 빼앗죠. 내 자식 노비를 팔았죠, 여러분. 그러면 농민들 불만이 쌓이겠니, 안 쌓이겠니? 겁나 여러분 쌓이겠죠. 그 와중에 여러분 또 역사의 공식이 있어요. 국력이 약해지면요, 외세가 계속 쳐들어오죠. 야, 사람 몸 똑같아. 면역력이 좋으면 감기나 여러분 뭐 심지어 뭐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참다가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880년쯤에 농민들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밀란이 나는데 요때 따라해보자. 황소의 난이라는 게 발생해요. 어떤 애가 선생님, 그러면 당나라 전국의 황소, 야, 여기서 황소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 원래 소금을 몰래 팔던 소금 밀매업자인데 하나 알려줄게요. 한무제 이후에 중국은 소금과 철이 전매가 되죠. 소금이 100원인데 10,000원에 팔잖아. 근데 여러분 그 소금을 5,000원에 팔아봐요. 이득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이 당시 소금 밀매업자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야. 근데 요 황소가 여러분 농민을 모아서 반란 일으키니까 또 여러분 얘네 막으려고 여러분 또 누가 등장하겠어요? 절도사가 등장하겠죠. 그런데 이 황소의 부하 중에 나중에 이름 바꾸는데 주전충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황소의 부하였다가 황소 배반해가지고 당나라에 붙어요. 당나라 붙으니까 당나라 황제가 야, 주씨, 너 고맙다. 그래서 너 전적으로 당나라에 충성하는구나. 해서 여러분 주전충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얘가 막 출세를 하다가 어느 날 907년에 얘가 이제 막강한 뭐가 됐겠어요? 절도사가 됐겠죠. 왜? 황소 부하인데 배반 때려서 황소 전멸시키고 얘가 당나라에 충성을 한 거잖아.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무슨 심이 생겨요? 샤프심이야, 욕심이야? 욕심이 생겨요. 지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나라 어린 황제를 죽이고 지가 황제가 돼서 나라를 세웠다가 조금 있다 또 부하에게 죽고 그 부하는 또 죽고 또 여러분 중국이 한 100년간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907년에 당나라 여러분 절도사였던 무슨 충한테 여러분 주전퉁한테 그 화려한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0국이라고 나 다음에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중국이 여러분 한 50년, 60년 동안 엄청 혼란스러운 시대가 개막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결국 당나라 망한 거 누구 때문에 망한 거야? 세 글자로. 마법사야, 절도사야? 절도사. 무슨 사? 절도사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되게 아예 당나라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치만 한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율령은 이미 했고 불교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야지 완벽한 당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동시에 해보자. 각 나라가 망할 때 밀란을 한번 해보자. 천천히. 자, 진나라. 진나라 밀란으로 망하죠. BC 209년에 무슨 오강이 난? 진성 오강이 난 이후에 누구야? 유방과 항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라. 한나라도 여러분 호족과 외척이 하도 날뛰니까 자, AD 180년에 여러분 무슨 적의 난으로 망해요? 황건적의 밀란으로 망하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무슨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위진 남북조는 뭐 밀란이 있었겠지만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죠. 수나라 밀란 나기 전에 알아서 망하죠. 잠깐만 먼저 망할게. 휙 망해요. 15년 만에. 그럼 여러분 지금 배운 무슨 나라? 요
당나라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하는 거야? 밀란인데 880년쯤 외울게요. 무슨 난으로 망해요? 황소의 난으로 망하죠. 그럼 한번 쭉 봐봐. 야, 중국사 잘 나가는 나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통일되고 안정적이고 잘 나가는 나라가 항상 무슨 난으로 망해요? 밀란으로 망하는 거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잘 나갔다는 거는 무슨 집권이 돼 있는 거야? 중앙 집권이 돼 있고, 잘 나갔다는 건 뭐야? 한 번씩은 태평성대가 있었죠. 그러면 혼란기 때는 백성들이 별로 기대 안 하겠죠.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위진남북조야. 그럼 뭐 그냥 사는 건데, 아니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이거 왜 개판이죠 여러분? 기대치가 높아가서 밀란이 날 수도 있는 거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그럼 지배층 해보자. 지배층. 자, 진나라와 한나라의 지배층은요, 지방 세력인 무슨 족이었대요? 호족이었대요. 진한 때는 특히 한나라 때 호족을 대우해주죠. 한무제 때 세 번 해보자. 무슨 리선제, 향거 리선제. 그러다가 호족이 힘이 세니까 여러분, 위진남북조 무슨 나라 때 여러분? 위나라 때 말로 해보자. 무슨 중정제를 해요? 구품 중정제는 원래 누구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호족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호족이 무슨 귀족이 돼요? 문벌 귀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위나라 때 여러분 드디어 무슨 귀족이 등장해요? 문벌 무슨 귀족이 등장해요? 귀족이 등장하죠. 그러면 호족이 뭐로 변신한 거야? 문벌 귀족으로. 자, 위나라에 또 써보자. 위나라의 무슨 중정제 때문에 구품 여러분 중정제 때문에 문벌 귀족이 됐어요. 그러면 위진 남북조도 문벌 귀족, 수나라도 문벌 귀족, 당나라도 계속 누가 지배층이에요? 문벌 귀족이에요. 근데 이 문벌 귀족이 언제 없어지느냐? 당나라 755년 여러분 무슨 난? 알록산의 난 혹은 안사의 난으로 문벌 귀족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안사의 난에서 당나라 망하고 여러분 나중에 따라해볼게요. 당나라 망하고 907년부터 하는 거 아니야. 960년까지 절도사들이 화북지방에는 큰 나라 5개, 강남지방에는 절도사가 작은 나라 10개를 세워요. 총 나라가 몇 개야? 15개죠. 요 5개 왕들이 다 무슨 사예요? 절도사예요. 그래서 중국사에서 세 번째 혼란기를 따라해보자. 5대 10국시대라 불러요. 무슨 시대? 5대 10국시대야. 그러면 안사의 난에서 여러분 960년 여러분 송나라 세워질 때까지 무려 몇 년 동안 여러분 200년 동안은 중국의 지배층이 무슨 사가 되는 거예요? 절도사. 야, 요렇게 계속 연결해 나가면 나중에 다 진도 끝나면은 하얀 백지를 주잖아? 그럼 뭐가 가능하느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야, 모든 중국사, 일본사, 한국사의 지배층을 써봐. 그러면 쫙 쓸 줄 알아야 돼. 뭔지 아시겠죠? 응? 그리고 나중에 뭐야? 뭐 밀란 써봐. 그러면 쫙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뿌듯하겠죠? 표정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재밌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진도 나갈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정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시간 수업 들으면 처음 하시는 친구들은 솔직히 1~2시간 복습을 해야 돼. 작년 했던 친구들도 1시간은 해야 돼.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요. 니네 하나 물어보자. 인강을 몇 번 얘기했을 거야. 100명이 든다고 쳐보자. 인강 100명이 들으면 완강하는 학생이 몇 명일까? 완강. 여러분 완강하는 게 10%야. 100명 들으면 90%가 한 100강 듣다가 안 들어. 그리고 10명 중에서 내가 장담하건데 5명은 뭐냐? 2배속으로 봐. 2배속으로 봐. 5명만 제대로 봐.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복습할까? 내가 2명 복습해. 그러면 어떤 인강이든 진짜 어떤 인강이든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든 거야. 내용도 정말 좋아요. 진짜 다 괜찮아. 근데 인강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안 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인강 1시간 들었으면은 바로 그 하루 안에 복습을 해서 내가 뭐라 했어요? 인강 잘 듣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EBS 교재나 아니면 다른 인강 선생님 교재나 교과서나 그 부분을 읽어야 돼. 읽은 다음에 바로 못 꺼내요. 기출문제 마더텅이든 뭐야 또 하나 있죠. 뭐지 그게? 자이스토리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답지 펴서라도 계속 봐야 돼.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공부도 쉽게 되고 성적이 팍팍 올라. 뭐 어떤 건지 알지? 해보니까 알겠지. 느낌이 바로 외워지지. 바로 외워지고 안 틀려. 배운 거는.
그런데 인강 시컨 잘 듣고 하고 딴짓하면은 그때뿐이야. 야, 나도 이거를 지금 동사가 생긴 지가 꽤 됐거든.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여러분 가르치는데도 나도 가끔 까먹어. 나도 공부해. 왜? 선생님은 약간 특징이 책 같은 거 안 보고 하잖아. 그리고 여기 뭐 써놓지도 않잖아. 내가 막 하는 물론 그래서 가끔 틀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니네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 틀 정도는 안 왔는데 나도 봐. 선생님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해. 왜?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이 짓을 해도 한다고. 그럼 뭐 니네는 더 해야지 나보다. 왜? 내가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 반드시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나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몇 번 얘기하지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습? 복습이에요. 예습도 난 모르겠어요. 예습보다 난 복습을 더 중요시하고 나는. 왜? 아니 배운 것만 알아도 여러분 안 틀려. 예습은 굳이 뭐 시간 많으면 하는데 나는 약간 복습주의자거든. 됐고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나라까지 쫙 달려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면 아쉬우니까 해보자. 자 900 무슨 얘기야 여러분. 자 618년에 당나라 최초의 왕이 무슨 고죠? 당고죠. 무슨 년? 2년이었죠. 그러면 대략 624년인가 해서 650년을 하자. 여기까지 여러분 무슨 태종이었어요? 무슨 태종? 당태종. 자 써볼게. 당태종 죽은 다음에 650년에서요 600 대략 80년까지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느냐? 그의 아들인 무슨 고종? 당고종. 몇 가지는 알겠죠? 당고종 하다가 여러분 잠시 10년 동안 당고종의 아들인 여러분 뭐 중종, 그의 아들인 무슨 종 여러분 예종이 해요. 둘이 형제야. 그러면 원래는 요 당고종의 부인이 여러분 지금 무슨 무예요? 칙천무우죠. 자기 남편 죽었다고 바로 된 게 아니라 자기 친아들들을 둘을 번갈아 가면서 시켜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690년에서 705년까지 와 중국사 최초의 여왕이 등장하죠. 무슨 무 여러분? 칙천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칙천무 이제 죽이진 않아. 늙어 죽은 다음에 잠시 중종인가 예종이 하다가 그가 그의 아들인 칙천무의 외손자가 되겠죠. 친손자가 되겠죠. 바로 오늘 배웠던 무슨 현종이 왕이 돼요. 당현종이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뭐가 터져요. 바로 무슨 사이난? 안사이난이 755년에 터지죠. 그러면 솔직히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여기 몰려있죠. 가장 잘 나오는 거 찍어보자. 무슨 태종? 당태종. 업적쩔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누가 다 일으켰어? 당고종이죠. 어떻게? 당고종 해보자. 자, 백제 멸망, 나당 동맹으로 고구려 멸망, 백총강 전투, 나당 전쟁. 다 누구야? 당고종이에요. 그리고 얘가 660년쯤에 서쪽에 있던 무슨 돌골도 서돌골도 얘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럼 사실상 당태종보다 어떤 면에서는 얘가 무슨 왕이야? 정복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잠시 무슨 무 첩천무인데 굳이 동사에서 이분 시험 안 내죠. 대신에 누가 나와야 돼요? 당현종. 그러면 앞에는 당태종 때는 여러분 너무 정치가 잘 돼서 무슨 치라 불러요? 정간의 치라 부르고 여러분 당현종 때는 너무 정치가 잘 돼서 무슨 치라 불렀어요? 개원의 치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요 당현종이 늙은만하게 총기가 흐려서 모든 권력을 아내에게 줬죠. 무슨 비? 기비 양기비 때문에 여러분 결국 안사이난. 그리고 뒤에는 별거 없죠. 계속 누가 힘이 세져요. 뒤에는 절도사가 힘이 세지고 누구는 약해져요. 왕이 약해지니까 아까 배웠죠. 자, 균전제가 무너지고 어떻게 여러분 장원이 나오고 조용조가 무너지고 양세법이 나오고 부병제가 무너지고 모병제가 나오고 이 와중에 누가 몰락해요? 농민이 몰락하니까 여러분 바로 880년쯤에 마지막 농민 밀란인 여러분 무슨 난이 터져요? 황소의 난이 터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쯤 해봐. 이쯤에서 당태종이 신경 썼던 게 누구예요? 돌궐. 더 신경 썼던 게 누구야? 토번. 쭉 나오겠죠. 그러다가 다 토번 아니면 돌궐. 토번 아니면 돌궐인데 여러분 안사이난 때 또 한다. 안사이난 직전에 어떻게 돼요? 돌궐을 멸망시키고 절도사를 많이 까줬던 당나라 도와줬던 나라 여러분 무슨 거로 오늘 배운 거야? 위그룹까지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율령의 파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여러분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봐봐.
균전제, 율령이 깨지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터득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나라 망하는 것도 뭐가 컸다. 밀란도 컸다. 자, 무슨 소? 황소의 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휙휙 간달프. 마법사야, 절도사야. 절도사, 전리시. 오늘 약간 날씨가 꿀꿀한가 보다, 그렇지? 원래 이 시간에 애들이 다들 막 쟤는 이불도 깔고 있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구루 배웠어요? 위구루 배웠죠. 위구루가 당나라에 시집 보낸 공주를 함안공주. 무슨 공주? 함안공주. 그것까지 알아두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 여기서도 시험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겁나 잘 나올 수 있지. 내가 장담 먹었는데 오늘 배운 데서도 한 문제 나오는데 그게 꼭 동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줄게. 너네 더 하면 막 나 죽창으로 찌를 것 같아요. 그만해! 졸잖아! 그러고. 재민이는 없네. 또 웃긴 얘기 해줄까? 네. 야사. 너네는 차라리 동사를 듣지 말고 야사를 들어. 자, 수능과 상관없습니다. 내신과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야사. 가로치고 진짜인지 모릅니다.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재밌는 얘기야. 우리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에 남자든 여자든 미의 기준이 뭐예요? 철저하게 서양이죠. 맞잖아. 남자도 여러분 솔직히 봐봐. 누가 더 하얗냐? 이목구비가 누가 다 서양에 닮았느냐? 머리 큰 나는 사람이 아니야. 머리 작아야 돼.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자분 이쁜 여자 그러면 솔직히 약간 몸 형태가 서양의 모델 닮은 여자분 되게 좋아하지 않니? 맞잖아요. 그러면은 미의 기준은 바뀌죠. 예를 들어 보자. 니네 조선시대 때 여자 키가 만약에 너무 크면은 시집을 못 갔대. 너무 크다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선시대 미녀상이랑 지금 미녀상이랑 완전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야, 이런말 하긴 뭐하지만 내가 조선시대 가잖아? 와, 장난 아니에요. 노비예요. 자, 농담이고. 근데 약간 양반 스타일이야. 아, 됐어요. 자, 됐고. 근데 여러분, 양귀비 씨가요, 몸이 굉장히 풍만했대. 들어본 적 있죠? 예를 들면, 150cm에, 잘 여자 몸무게 모르겠는데, 45kg가 보통인가, 보통? 50이 보통인가? 여자가 155라고 보자. 여성분이 155면은 보통 표준 체중이 얼마나 돼요? 한 50kg 마이너스 5인가?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다들 니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갑자기, 물어. 예를 들면, 잘 모르겠지만, 150에 50이 정상이라면, 양귀비는 155에 한 85kg? 그럼 굉장히 좀 몸집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그림을 보면, 미녀상 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델처럼 딱 이렇게 날씬한 게 아니라 되게 넉넉하셔요. 실제로. 그래서 니네 그거 알아요? 이집트나 여러분 중동 가면은, 마른 신분들은 미녀가 아니야. 되게 좀 몸집이 있어야지 미녀야. 근데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니네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요. 나처럼 약간 배 나왔죠. 더 나왔었거든. 배 나온 남자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 근데 지금은 거의 지나가면 막 죽창으로 찌르고 막 돌팔매질 하는데 근데 약간 배 나온 남자가 식스팩이 좋아요. 모르겠어요. 애기. 약간 퉁퉁한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마른 남자가 좋아요? 좀 마른 느낌. 이렇게 막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차라리 뚱뚱한 남자. 애기는 마른 남자. 알겠어. 취향이야, 취향. 아버지가 좀 배가 나오셨다. 나만큼 나왔나? 더 나오셨나? 더 나오셨어? 착하시지, 아버지 되게. 나와, 너.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 니네. 나는 가서 심나지 않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